네, 여야가 약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청와대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주요 골자였을 것 같은데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인 거거든요. 먼저 이렇게 모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심의 자체가 내년 한 해 근데 국가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아주 큰 이 여러 가지가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만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아마 내년 그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또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큰 지금 초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내일부터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 또 국회 각 상임위별로 이제 본격적인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걸 앞두고 그러니까 당정청이 모여서 이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 예산안을 낸 이 정부의 그 내년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당정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1일 날 그 대통령께서 직접 그 국회에 나와서 시정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년에 지금 상당히 이 재정을 많이 확대해서 운용하는 이러한 이 경제 기조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포용 국가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 방식으로의 그 경제 성장 기조로는 돌아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포용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복지의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 재정이 과감하게 투여된다는 그러한 그 기조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도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여당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포용국가 기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정부가 내놓은 이런 그 확장적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옹호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국회 내년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산을 앞두고 예산 전쟁이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증액을 통해서 정부가 정책하는 것을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액을 하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견제해야 되니까 감액에 목숨을 거는 서로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맞붙은 그런 시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당을 비롯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사불란한 모습을 진용을 갖추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과거에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은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민주당 정부는 지금 복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포용 국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 증가율이 470조 5천억 규모인데 예전에 비해서 9.8%가 증가한 엄청나게 큰 많은 증가 어떤 그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여당과 야당이 증액과 감액을 놓고 치열하게 예산 전쟁을 벌이는 그런 출발선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면 이번 주부터면 네.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 협력 기금에 대한 네. 충돌이 좀 거세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좀 어떤 수준에서 좀 이 부분을 좀 타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 지금 그 일정을 빨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북 협력 기금
기금을 내년에 1조 1천억 정도에서 지금 한 10% 정도 넘게 더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대북 퍼주기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그 이 대북 제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아주 국제적 사회에서 공고한 상황에서 예. 우리가 섣불리 갔다가는 한미 동맹과의 마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인데 여당의 입장은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은 해마다 거의 한 1조 가까이 계속 편성해왔던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사실 남북관계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남북관계에서 뭔가 우리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예산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남북기금 그 협력 기금 형태로 그 만들어 놓았던 것이 아니냐. 예. 그 정도도 우리가 못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이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의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협력 사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대북 제재라는 부분하고 이 독자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앞으로 그러니까 비핵화 북미 간의 비핵화에서 협상이 물꼬가 상당히 터지고 그것이 상당히 진전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그 마중물을 하기 위한 남북협력 기금을 통한 여러 가지 남북 경협을 위한 자세는 갖춰놔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그걸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남북 협력 기금에 대해서 한국당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당 입장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 북한 문제와 지금 복지 문제를 상당히 지금 충돌할 것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먼저 지금 북한 문제를 가지고 퍼주기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정치 현실에 있어서 북한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특히 이 이슈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하면 당연히 밑에 지지층은 여기에 따라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정치적인 이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강하게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의 입장은 뭐 당연합니다. 과거에 북한을 지원했지만 지원을 받고 나서 또 도발을 하고 지원과 도발의 악순환 이것이 지금 오늘날 북한의 그런 통일 전선 전략이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핵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은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국당의 논리고 이런 것들을 또 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도 건설이라든가 1년치 추계 비용이 4,800억 정도 그것을 했지만 지금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남북경협기금은 한국당 그 보수정당 시절에도 계속 이것을 해왔는데 그러나 지금 한국당이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작년보다 늘던 줄던 그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 여당은 한국당과 대국민을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정부 원안이 또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정치적 명분을 누가 더 많이 갖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큰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이 오늘날 북한 문제가 우리한테 던져준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고 봅니다. 초반이다 보니까 신경전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자리 예산을 놓고도 굉장히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그냥 땜질식이다. 네. 전혀 지금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이런 예산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두 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는 그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국가 경제의 선순환적인 결과를 갖고 올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한 경제 지표들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실패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거의 한 22조나 되는 상당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에 왜 정부가 이렇게 목을 매느냐. 이것은 결국은 일종의 그 자신들이 실패한 정책을 그러나 그 고집을 그대로 꺾지 않고 계속적으로 돈을 퍼주기
퍼줘서라도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고집과 아집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합니다만은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위기가 사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제조업, 그 일종의 뭐 꿀뚝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일종 구조조정기 측면에서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실업 사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상당히 지금 세수가 많이 걷어들여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단기 일자리라도 그분들에게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물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 바로 일자리 예산이 가장 첨예하게 여야가 부딪힐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보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실업난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한편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가 더 국민들의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이 지금 이 예산 일자리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하나의 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일자리라도 고용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필요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일자리, 실업, 그리고 수요와 이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데 네. 지금 불경기가 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29 대공황이 온 것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실은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 지금 정부가 저는 가는 정책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과거에 자유시장 경제가 어떻게 보면 미시경제라면 지금은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자유시장 경제한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것이 뭐 옛날 그 과거로 얘기하면 케인즈 이론인데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을 써서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장기적인 글로벌 불경기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고 이런 방법이 없고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은 야당은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당은 국민의 어떤 이런 비판을 감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이 정부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아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의 먹거리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모든 비판은 정부가 져야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북한 변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 잘못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뭐 일정 부분 정부 잘못은 아니다. 세계 경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고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헤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것을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당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야당의 공격도 피해가면서 국민의 일자리라든가 먹거리 그리고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앞서 짚어봤던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일자리 예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충돌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저출산 해소와 관련된 복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앞서서 이제 장 교수님께서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당은 성장 위주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 위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거의 통상적인 우리의 상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당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100% 지급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작년에도 사실 지금 아동 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하위 90% 거꾸로 얘기하면 상위 10%는 주지 않는 거거든요. 예. 하위 90%는 10만 원씩 주되 그쵸. 그러니까 상위 10%는 안 주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 그 작년에 이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100%다 주자고 할 때 강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이걸 갖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먼저 지금 100% 그러니까요. 이거 전면적으로 다 주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본 아마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에 연설 때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그때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맞서서 이 그럼 자유한국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게 출산주도 성장이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출산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 지금 아동수당을 비롯해서 아동들의 복지를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는 출산을 늘리고 장려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마냥 이 지금 이제 국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기존에 생각해왔던 논리와 그것이 약간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가감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는 상당히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이런 좀 실용주의적인 접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더 다른 일자리 문제나 이런 데도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될까라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측에서도 사실 아동수당 100% 지급과 관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좀 중점 법안으로 두고 처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좀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이제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내년에 한 15조까지 더 증액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이 지금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정부 예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한국당이 출산 주도 성장 주장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방향성과는 좀 다르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지만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복지 확장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복지는 가족복지 형태입니다. 유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복지로서 요라면도 무덤까지 이런 정책을 피우는 사회권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사대가 한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고 자식이 어른을 공경하면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유교적인 관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 형태가 지속되다가 지금 복지 전반적으로 사회가 국가가 지금 이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민주당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이것이 가까워지면 결국은 가족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정도 가면 일단은 국가가 책임을 지어주니까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케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식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것이고 여기에다 또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과거에는 생산의 경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비의 경제가 훨씬 중요하다. 생산을 해놨는데 소비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경제 위기가 와서 불황기가 오는 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다 곳곳에 경제 정책, 과거의 어떤 자본주의 경제 정책이 무너지는 그리고 국가 정치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애를 낳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복지 문제뿐만 아니고 이 나라가 연속성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경제 강국이라든가 국가로서 성장하는 데 상당히 큰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싸워야 되는데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출산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미래라든가 정치인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과 출산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만이 이 아이들이 가서 돈을 벌어 온다 이런 관념이 있었지만 예. 지금은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수입하는 것을 다 아이한테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념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강요만 하지 말고 이것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여야가 함께 합치를 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앞서 짚어봤던 다른 내용들은 굉장히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대치 국면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처음으로 열리는데 과연 여기에서 조금은 이런 대화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당장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저는 사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좀 더 일찍 됐어야 하지 않나는 좀 만시지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보면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적인 입법들 의지들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그동안 쭉 보여서 왔는데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이야기했던 이 지금 이 국가 통합, 화합이라는 그런 정책 기조, 국정 기조와는 달리 그동안 사실 이 협치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전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늦었지만 내일 당장 지금 아마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아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정기국회 과정에서 또 입법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마 상당히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목소리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내일 당장 이 지금 뭐 서로 얼굴만 붉히는 상황 아닐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일자리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그 예산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이 지금 대통령 지금 이 약간 그 대통령 안 계실 때 이 그 국정원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안보 장관들 데리고 지금 그 DMZ 때 가서 여러 가지 대통령 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오만방자하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라도 좀 교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판문점 공동이행 선언 자체가 그 판문점 선언이행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결과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저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지금 어차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완성과 완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국회는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그 간극을 좁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소중한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이 시간과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이런 만남을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이야기가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좀 후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시기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교체하기에는 뭐 이런 예산 정국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좀 언제 정도에 이런 교체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정치는 결국은 성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지표가 상당히 안 좋고 물론 이분들의 정책은 저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은 여기에서 어떤 경제 전반적인 세계 경제 전반적인 밑바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운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책임을 지는 자리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1년 반, 2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지표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만 정통성 있게 강한 힘으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권력적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청와대 핵심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빨리 인사를 단행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뭐 예산 정국이고 여야가 치열하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격돌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은 예.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타임이고 이것이 너무 일찍 오픈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 정국 어느 정도 끝나고 연말을 예. 지나고 내년 2019년도 새로운 신년 설계를 할 때부터 새로운 경제팀으로 우리 다시 출발하자. 이런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11월 지금 초인데 너무 일찍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 좀 이제 안타까운데 예. 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감안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는 경제사령탑은 이제 바꿀 시기가 됐다. 그것뿐만 아니고 2기 청와대 멤버 전체를 저는 이번에 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비롯해서 새로운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비전이라든가 어떤 혁신 이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